안녕하십니까? 예고해 드린 대로 한스 킹의 책 한스 킹 과학을 말하다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번역책 제목이 한스 킹 과학을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제는 여러분 그 화면에 그 나오듯이 좀 다릅니다. 이 책이에요. 번역책입니다. 이럴 땐 원서가 있으면 참 강독하기 좋은데 없습니다. 원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Der Anfang aller Dinge. 이게 제목입니다. 밑에 나오는 거, 그건 부제죠. Naturwissenschaft und Religion. 자연과학과 종교입니다. 원서가 나온 때가 205년입니다. 제 1판이 205년인지는 제가 모르겠고, 여기 그 안쪽에 그 책 속에 보면 자료 뭐라고 하나? 이거 특별히 그 출판계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요. 이 번역책 제목하고 누가 번역했는지 몇 년도에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적어 놓는 대목에 보면 2005년이긴 한데 제 2판입니다. 제 1판이 먼저 나왔겠죠. 네. 같은 해에 2판이 나왔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오자마자 다 매진되긴 힘들거든요. 뭐 그래 대충 그 언저리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05년에 나왔습니다. 출판사는 피퍼펠락, 피퍼펠락, 게엠베하 이건 주식회사라는 뜻인 것 같고요. 뮌첸 그 남부 독일 남부에 있습니다. 남부 서쪽이 아니라 동쪽입니다.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자면 경상도, 경상남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부산 정도 되겠군요. 서명옥 선생이 번역을 했고 분도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했습니다. 2011년도에 나왔네요. 되게 좀 빨리 나왔습니다. 2005년에 원서가 나왔고 2011년에 번역서가 나왔습니다. 가톨릭 그거는 뭐 이거저거 여러 가지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데 우리가 보통 거긴 너무 수직적이다 이렇게 하이라키라고 그러죠. 교황부터 내려와서 쭉 교황, 뭐 추기경, 뭐 주교회의 뭐 쭉 그렇게 내려옵니다. 세계 전체 가톨릭이 그렇고 개별 교회 성당도 그러한 성격이 강하죠. 주교 중심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중구난방입니다. 출판 문제만 하도 그렇죠. 아마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이 제도와 조직이라고 하는 게 경직되면 영을 이제 건조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거꾸로 조직과 제도가 잘 돼 있으면 영을 성령 영적이라고 할 때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가톨릭 신학대학도 뭐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은 아예 받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개신교 신학교는 준비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입니다. 그 운영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아주 높죠. 에, 이거저것 거기에 딸린 말할 거리는 많은데 접어두겠습니다. 한스킹이 가톨릭 신학자라서 모르겠어요. 강독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스킹 책은 처음 강독하는 것 같아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간단한 이력이 그 책 표지 날개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 화면에 이미지 파일로 올렸습니다. 한스킹 올해 돌아가셨어요. 28년생이니까 90 뭐 93세 시군요. 장수하셨습니다. 93세면 1928년 스위스 수루제 수루제가 어디까지 전 모르겠습니다. 제는 보통 호수, 뭐 바다 이런 걸 뜻하는데 수루라고 하는 호수 곁에 있는 마을인가? 모르겠습니다. 수루제에서 태어나 1948년에서 1955년 그러니까 30살, 30살이 28년생이니까 28년생이면 1948년인데 20살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때 신학교가 갔군요. 1948년에서 1955년 교황청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학부서부터 박사학위까지 다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20살부터 몇 년 했나요? 7년 공부했죠. 예, 그쪽에서 좀 똑똑한 학생들은 7년 만에 박사학위까지 마칩니다. 학부를 마치는 게 거기는 학부와 대학원이 따로 없습니다. 예, 우니버시테트 해서 거기 졸업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대학원을 졸업하는 겁니다. 학부와 대학원이 따로 없어요. 그냥 거기는 다 대학원입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한 우니버시테이트 대학교 졸업했다고 한다면 다 대학원입니다. 졸업하고 박사학위는 뭐 제 능력만 있으면 2년 안에 다 땁니다. 코스웍이 따로 없어요. 박사과정 코스웍이 없으니까 실력만 있으면 빨리 땁니다. 이분도 55년도에 박사학위 받았나? 1954년 사제품을 받았고 정식 사제가 됐군요. 이듬해 파리 소르본 대학과 카톨릭 대학에서 파리에 가서 학업을 계속하여 그럼 저희 가서는 무슨 음, 어, 언어로 공부를 했을까요? 파리라고 하면 불어를 했을 것 같은데 불어까지 잘하시나 저분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좀 독특해서 독일어, 스위스어, 이탈리아어가 거의 공통어, 공용어라고 하나요? 그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좀 머리가 좋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명석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다 세계 말은 다 할 거래요. 거기다 영어까지는 할 거래요. 1957년, 57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는 파리에 가서 했군요.
그러니까 30살이 채 못 돼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렇게 돼요. (1959년까지) 스위스 루체른에서 사목 활동을 하다가 30대 초반까지 하다가 1960년 튜빙겐 대학교 기초신학 교수로 초빙되었다. 튜빙겐은 그 독일 그 남부 왼쪽에 있습니다. 서부 남서에 있어요. 스위스하고 경계선에 있습니다. 맞겠죠? 아, 제가 하도 이제 그쪽 지도를 본 게 오래돼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그 출판사가 뮌헨에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남부 동쪽, 저 튜빙겐은 남부 왼쪽 이렇게 있습니다. 다 유명한 도시입니다. 대학교로 유명합니다. 뮌헨에는 뭐 그 자동차 회사 BMW인가 그걸로 유명할 거요. 기초신학 교수로 초빙되었다. 1962년 이때 중요했죠. 교황 요한 23세는 이때 아, 가톨릭의 아주 중요한 종교회의가 열렸거든요. 이때 교황 요한 23세는 퀸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고문 신학자로 공식 임명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34, 5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장파 신학자를 바티칸 공의회가 그 열렸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제 퀸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게 60년대 62년부터 시작했나? 그래서 한 3, 4년 동안 계속된 그 공의회였습니다. 중요했습니다. 그게 가톨릭 교회를 이제 개혁하는데 분기점이 된 회의였어요. 앞에서 그 가톨릭 교회의 어떤 하이라키, 이 수직적인 제도, 질서,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점의 하나가 아주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교황이 괜찮으면, 그러면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빠른 속도로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누가 뭐 똑바로 하려고 하더라도 밑에서 말을 듣나요? 안 듣지. 근데 이 교황 요한 23세 이 사람이 그 현대 가톨릭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교황입니다. 그때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되는데 아마 저 교황은 그 끝나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고문신학자로 공식 임명했다. 1963년에서 96년에 킹은 튜빙겐 대학교 신학부 교의 신학 및 교회 일치 신학 정교수 겸 교회 일치 연구소 소장으로 봉직했다. 직함이 복잡하죠? 튜빙겐 대학교 신학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톨릭 신학부라고 해야지. 제가 개신교 신학부도 있거든요. 저 때는 가톨릭만 있고 개신교가 없었을까요? 뭐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튜빙겐 대학교도 유명하니까요. 아, 신학부 교육신학, 조직신학이나 마찬가지죠.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체제가 조금 다르긴, 커리큘럼이 다르긴 하겠으나, 그 조직신학하고 교육신학이 나누어져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과는 비슷합니다. 교회 일치 신학, 에큐메니칼 신학이죠.
정교수 겸 정교수. 빨리 됐네. 아니 뭐 그 정도 인제 뛰어난 학자면 다 그렇게 됩니다. 1968 년에서 89 년에는 아 이때는 1968 년. 내가 뭘 좀 착각했네요. 나이가 적은 게 아니네. 28 년생이니까 40살 됐네요. 28년 40 살. 63 년도라고 한다면 40 살이 아니고 35 살. 예. 1968년 40 살서부터 한 상당히 오랜 기간 뉴욕 유니언 신학대학을 시작으로 이제 여러 대학의 초빙 교수를 역임했네요. 튜빙겐 대학을 떠난 건 아니고 중간중간 다녀왔겠죠. 바질, 스위스에 있습니다. 시카고, 미시간, 토론토, 카나다에 라이스는 어디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초빙 교수를 역임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15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뭐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의 저술과 강연들은 가톨릭의 영역을 뛰어넘어 세계 신학계 전반에 강력한 도전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를 뺐네요. 이분이 사제는 면탈되었을 겁니다. 가톨릭 사제. 면탈이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는데 더 이상 사제는 아닐 겁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아, 파문당한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튜빙겐 대학에서도 사실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독일 대학은 또 가톨릭이라고 하더라도 그 로마에 고분고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 계속 교수로 활동하게 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저걸 따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방향은 맞습니다. 이 사람을 파문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바로 앞에 있었던 어, 교황이 예, 교황청 교의 성성인가 무슨 그 장관 아, 역할을 할 때 있었어요. 그때 파문당했죠. 그러니까 라칭어 교수입니다. 그 사람은 교황돼서 이름을 바꿨으나 교황되기 전에 라칭어라고 유명한 가톨릭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한스 킹을 파문하는 데에 신학적인 토대를 제공한 거죠. 일종의 검사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재판받는데 뭐 종교 재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신문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파문 당했거든요. 그때 라칭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검사처럼 그 역할을 해서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이건 제 기억이라고 하는 게 또 엉뚱한 걸 거기다가 딱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맞을 겁니다. 한스킹에 대해서 좀 아는 편이거든요. 서울신학대학 대학원 졸업 논문을 이 한스킹의 교회론이라는 주제로 썼습니다. 꽤 오래됐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79년도 말인가?
1979년도 말에 논문 썼고, 예, 맞을 거예요. 그때. 그분의 그 책이나 교회론이라고, 교회에 대한 책은 물론이지만 그 이외에 이런저런 어, 정보,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아는 편이죠. 그분의 책을 그 뒤에도 여러 권 읽었습니다. 자, 그래서 라칭어 교황, 이 책이 번역될 때, 나올 때가 라칭어 교수가 교황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분도 출판사에서 그 사건은 이 이력에다가 넣지 못했겠죠. 또 넣을 필요도 없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래서 그 한스 퀴잉은 신부로 불리지는 않을 겁니다. 교수죠. 대단한 집필가입니다. 좋은 책들, 그리고 무게 있는 책들 많이 썼습니다. 글도 아주 깔끔하게 쓰시고요. 번역도 많이 됐습니다. 타종교에 대한 이해도 깊고요.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 유대교, 이걸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책이에요, 각권이. 그걸 꼭 읽고 싶은데 아직까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본 유대교, 그 한스 퀴잉 교수가 본 이슬람교. 이게 어떤가 궁금해요. 그 외에도 문학에 대한 이해도 깊고요. 정말 대단한 학자하고 지필가, 저술가이고 합니다. 근데 저분이 왜 파문당했냐? 그 자세한 거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해방신학에 관계된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일단은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100% 확실하지 않으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앞에서 보니까 파리 대학교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주제가 칼바르트의 칭의론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학자가 개신교의 대표적인 신학자의 칭의론을 주저했다고 하는 것은 좀 놀라운 거죠. 굉장히 열린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얼굴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예, 아주 최근 사진은 아니겠으나 나이는 충분히 드신 분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왔다 갔겠죠.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분은 이제 들어가고 넣겠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들어가고, 자, 요 책입니다. 이 강독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가야 될지 생각 중이에요. 생각 중은 아니고, 생각 중이라기보다도, 음, 조금 이제 갈등이 있다는 거죠. 이거 좀 잘 맞춰놓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잘 맞지가 않지요.
이제 됐죠. 강독을 잘하려면, 잘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리려면 텍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책 사신 분이 있으면 따라오기 괜찮은데, 책이 없으면 아,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몰트만 할 때처럼 파일, 한글 파일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게 또 잘 안 돼서 지금 이게 또 잘 보이지가 않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를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조정을 잘 못 해놨습니다. 200으로 바꾸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한 번 더요. 상단에도 많이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다 보이나요? 보이겠죠? 자, 미안합니다. 이거 미리미리 다 조정을 해 놨어야 된다. 아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흐트러졌네요. 그 텍스트를 지금 올릴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 한글 파일이 일단 없고요. 이 책을 한글 파일로 만드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걸 어떤 분이 저에게 알려줘서 그렇게 만들 수 있긴 있는데, 그럼 지적재산권이 걸려요. 그래서 그 분도 출판사에 그 문의를 했거든요. 메일로요. 그랬더니 뭐 알았다. 이제 좀 의논해봐서 알려주겠다. 그거 본인 담당이 아니라서 그 해당하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그것까지만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이걸 파일로 한글 파일로 이제 만드는 뭐 어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말을 몰랐으면 그래도 그냥 하면 될 텐데, 이제 알게 돼서 그 말 자체를 제가 몰랐다가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좀 한글 파일 어플을 이용하여 사용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꺼림칙해요. 지금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생각하다가 시간이 갔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책이 없는 분들은 어, 제 말하는 것만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저에게 좋다, 만들어 써라 라든지, 아니면 돈을 얼마 내면 허락한다, 그게 결정되면 또 그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텍스트를 여기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차례는 제가 다 이렇게 텍스트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파일 화면에 보이는 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그 파일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기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제 글씨를 쓰면 이제 그대로 두게 하는 겁니다. 한스퀸 뭐 과학을 말하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음, 차례는 제가 다 여기다가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차례만 잘 보더라도 전체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차례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일부의 일정 실제 수수께끼에서 또 들어가서 이중의 수수께끼 요 단락을 예, 제가 조금 읽다가 또 뭐 제가 쓰게 되면 쓰고 그렇게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저 검게 강조된 그 부분이 네, 여기에요. 요 대목입니다. 만물의 시초라는 이 소박한 책 제목에는 이중의 질문이 숨어 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중의 질문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시초 전반에 관한 핵심 질문 뭐 등등. 이렇게 이 텍스트 안에 있는 거를 다 읽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금 건너뛰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핵심적으로 부분적으로 읽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전달이 됐죠? 이 차례를 중심으로 일단 시작한다. 풀 텍스트는 아직 올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